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25년 만에 정말 어렵게 이혼을 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너무 어렸었고 쪽팔렸었고 시간이 흐르니 이혼해줄 인간이 아니더군요. 왜냐면 맞벌이로 인해 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더 풍족했으니까요. 25년 동안의 일들이 참 많아 쓰기도 손가락 아프지만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억울해서 글로 남겨봅니다. 첫 번째, 결혼 후 10년. 남편은 지금은 그룹이 해체된 당시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대기업에 다녔었고 전 뒤늦은 공부를 한다고 늦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운 좋게 결혼 1년 만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애 때는 저에게 큰 선물을 해준 적은 없지만 제가 학생 신분이라 거의 값싸게 놀았던 데이트 비용은 남편이 8할 정도는 거의 냈습니다. 그게 남에게만 잘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네요. 신혼여행 때 양가 부모님 선물할 때 자기 부모 것만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고 제주도 여행 후 돌아온 부산의 백화점에서 저의 부모님 것만 저 혼자 구매했었습니다. 아끼는 것이 버릇이었던 저는 의류나 신발도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데 대형마트 간 김에 구두 하나를 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꼬리하게 쳐다보더니 그건 네 돈으로 사라더군요. 저는 비싼 옷도 사줬는데 말이죠. 시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병원비가 당시 남편 월급 실수령액의 5분의 2 정도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도 할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10년 동안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4-5번의 폭행과 폭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쌍소리 들어가는 욕설들과 거지 같은 년, 수건 같은 년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손찌검 당한 날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주먹으로 치지 작은 키의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고는 제 양쪽 가슴을 꼭 쥐고 아프게 짜더군요. 자존심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이런 식의 폭행하는 남편이 정신병자로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울면서 빌더군요. 두 번째 폭행하던 때는 남편의 회사 사택에 살 때인데 다른 집에 제가 우는 소리나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겨울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걷어차며 손찌검을 했습니다.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아닌 저는 쪽팔려서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다음 날은 무릎 꿇고 다신 안 그런다고 각서까지 쓰더군요. 뻑하면 폭행하고 빌더니 습관적으로 변할 때쯤 그러게 말 잘 듣지 그랬냐. 니만 잘하면 우리 집안 평안하다. 라는 등신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자잘한 폭행과 손찌검이 심해질 쯤 저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몸집이 작아서 힘으로는 감당도 안 돼서요. 두 번째, 결혼 후 10년에서 15년. 시아버지 병원비 월 100만원. 10년 만에 태어난 소중한 딸아이 보육비 50만원. 분유 기저귀값 등 3대 장남이라 제사 5개, 기본 빼고 나면 나머지 남편 월급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남편은 모든 생활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하더군요. 저는 얼마 쓰고 있다고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생활비 반반 얘기하기 시작했죠. 식비를 제외한 총 생활비를 군말 안 하고 반으로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제 월급은 당연히 남편의 2분의 1 정도였죠. 식비는 남편이 빼자기에 왜 빼자고 하냐니까 자기는 아침 안 먹는다, 저녁도 몇 번 안 먹는다 이러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반반했던 금액이 60만 원인데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계속 6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 유치원비, 미술학원, 발레학원, 피아노학원 총 4개의 식비, 준비물, 군것질, 간식,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 더 받을 생각도 더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녁이면 결혼할 때부터 빠져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밥 해줄 때까지 게임만 하다가 다 차리면 국그릇에 밥, 반찬 다 얹어서 게임방에 들어갑니다. 주말이면 제가 부담하는 식비를 고맙다는 소리 없이 처먹더군요. 그러다 빡쳐버린 저는 밥을 안 해준다 했습니다. 식비 내지도 않고 안 먹겠다던 저녁을 날마다 먹고 주말에도 먹지 않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부터 밥 먹을 때 끼어들면 눈치를 줬습니다.
그래도 잘 먹더군요. 세 번째, 결혼 후 15년에서 24년. 남편은 취미가 많습니다. 낚시, 등반,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 유화 그림 그리기 등. 하지만 문제는 이 취미를 하기 전엔 모든 준비물을 전문가 수준으로 갖춘다는 겁니다. 소에게 돈이 줄줄 새는 줄 모르는 남편은 본인은 돈을 아껴서 잘 쓰는 줄 압니다. 거기다 해외여행에 취미를 붙이더니 어떤 해에는 유럽, 미국 쪽으로 총 5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화 그림도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학원비도 꽤 듭니다. 저는 저력과 저축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집순이라 활동적인 외부 활동보다는 컴퓨터로 이것저것 공부하는 취미가 있으니 돈도 많이 들지 않죠. 이 시기 때쯤 남편은 문득 제가 자기보다 부자라고 생각을 한 듯한 모양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 돈을 많이 썼고 자기가 보기에 저는 딱히 취미도 없어 보이니 그렇겠죠. 그게 참을 수 없었는지 그 이후 쌍욕과 거지 같은 년, 수건 같은 년 등 욕이 더 심해졌습니다. 대놓고 네 돈 내놓아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60만 원 주는 돈으로 생활비 하고도 남아서 남은 돈이랑 제 월급은 다 저축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생활비 하나도 안 내고 그 돈 모아서 뭐 하냐고 합니다. 60만 원 주는 거 등골이 휜다고 여러 번 자기가 내기 싫다는 식비 제외하고 120만 원에서 반 나눈 금액이라고 수긍하고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60만 원도 많은 거라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60만 원 받아서 남편 보험, 애 보험, 아이 학원 4개, 식비, 아이 간식, 병원비,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까지 이게 6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제 돈이 2~3배는 더 들어가는데 아이가 유치원 그만둘 때쯤 40만 원 준다고 하더군요. 그 40만 원도 많다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온갖 쌍욕에 못년거리며 자기 등골 파먹는 년이라 욕을 했습니다. 그 40만 원도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남편 보험, 아이 보험, 납부자 바꿔서 남편이 내는 것으로 하고 26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거의 만기가 끝나고 남은 것만요. 다행히 26만 원에 관리비는 더 이상 제가 내지 않고요. 저희 딸 중3이었습니다. 겨우 26만 원으로 무엇을 하라고. 관리비를 제가 내지 않고 본인이 내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이었던 딸아이 때문에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려고 난방을 켜놓으면 몰래 꺼놓거나 밸브를 잠가버리는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딸 때문에 켜놓은 난방을 제가 덕보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 번째, 결혼 24년 이후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불행한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리를 먼저 합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아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만 변치 말고 네 약속 지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회사도 조퇴하고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화나서 말한 거라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돈만 벌어 애 양육비 주고 나니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전 26만 원 주는 주제에 뭘 더 바라냐고 욕을 해줬습니다. 사과하고 돌아간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 없을 때 부동산에서 집 보고 갔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새 집 구해서 살겠다고 하네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한 줄 압니다. 전 돌아서면 뒤도 안 보는 사람인데 제가 자기한테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혼하기 싫으면 복종해라. 이혼하기 싫으면 별거라도 괜찮다. 제가 겁내하는 줄 아는 쪼다놈이더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를 약점으로 이혼 못한다, 이혼한다 바뀌고 3개월간의 숙려기간 동안 겨우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저런 등신 쪼다랑 25년을 산 제 누나를 뽑아야겠더군요. 재산분할이요. 웃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가져가겠답니다. 이유가 자기보다 제가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네요. 추측으로요. 애 양육비도 지금처럼 26만 원 주겠답니다. 애한테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며 재산분할 소송해서 제가 가진 돈도 뺏어가겠다고. 이 정도로 헤어져 주는 걸 감사하라네요. 저는 소송하면 너 생각만큼 가져갈 수도 없고 아파트도 분할될 거고 소송비도 내야 하고 너 월급에 양육비는 최소 80만 원 이상이다. 뭘 제대로 알고 덤벼라. 어디 끝까지 가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 양육비 월 40만 원 받고 이혼했습니다. 왜 이것만 받고 이혼했냐고요. 이 인간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자괴감이 심해지고 정신 피폐로 가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 숙려 기간 동안 이랬다 저랬다.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우리 살던 집 자기 가진다고 어깨에 뻥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이 집 지분에 제 돈 현금 목돈으로만 정확하게 7,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60, 40, 26만 원 줄 때 생활비 두세 배 이상 따로 분담했고요. 아파트, 전 남편 가진 현금 치면 2억 7천에서 3억 정도입니다. 지금 그 나이에 부자입니까? 참,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습니다. 저요? 저는 생애 처음 헬스장 PT로 비싼 운동 중입니다. 건강하고 격하게 행복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행복한 걸 왜 25년이나 살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쪽팔림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이혼 후 전 남편이 술만 처먹으면 전화와서 좋은 여자였다는 둥 자기가 세상과 등지면 저랑 딸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조잘조잘댑니다. 월 양육비도 아까워서 늦게 주고 겨우 40만 원 주는 주제에 무슨. 어느 날은 딸 때문에 합치자고 이런 제안 마지막이다 라며 전 남편이 내건 조건은 생활비 반반 내야 한다. 자기 밥도 차려줘야 한다. 밤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네 돈 100% 가져온다 한들 합칠 생각 없다. 정신 차려라 등신아. 아직 생활비 반 이상을 제가 부담했던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다 목돈 7,200만 원까지 먹은 것도요. 어느 날 여친이 생긴 모양입니다. 딸아이 의리로 주말에 아빠 집에 가는데 마주친 여친 앞에서 아빠란 인간이 새엄마라고 부르라며 잘 보이라 했답니다. 친엄마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말이죠. 그 여친한테는 생활비 얼마 줄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부부 중 남편이고 이번에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해서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들어 늦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5년째 일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서 이젠 주변에서 금수저 소리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저는 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된 연비 좋은 작은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합니다. 아내는 제가 장학금 받은 걸로 샀던 제 첫 차인 고물 같은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임신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자 며느리를 아끼는 아버지가 경차를 몰고 다니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큰 차를 선물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쓰고 평소에는 아내가 몰고 다닐 준대형 차를 뽑아주셨습니다. 인기 있는 차여서 그런지 받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 좋은 차를 몰아보게 될 마음에 굉장히 기다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면서 좋아할 아내의 모습도 상상이 되어 더 즐거웠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게 조심스러워 저녁이나 주말에만 새로 산 차를 몰고 임신 후 일을 그만둔 아내는 임산부 요가나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을 다닐 때 새로 산 차를 몰고 다니고는 합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저라서 굉장히 들떠서 차를 관리하고 좋은 썬팅을 하고 차량 용품을 좋은 것들로 관리했습니다. 아내는 운전을 오래 했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황 판단이 늘 한 박자 느리고 길눈이 정말 어두워서 자주 다니는 길도 내비를 켜야 하고 운전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아직도 서투르게 합니다. 아내는 사고를 빈번하게 내는 편이었고 차를 사게 된 계기 중 하나도 그런 아내에게 경차는 더더욱 위험하게 느껴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안전사항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의 신차를 알아보고 그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이 잡혀 있었고 오늘이 그 수술 날이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시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해서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연차를 쓰고 전전긍긍하며 아버지한테 가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아. 어떡해. 멘탈이 나가는 기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만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아내가 사고를 쳤네요. 그래도 아내가 마음 상할까 조심스럽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긁은 차는 심지어 외제차입니다. 범퍼를 일자로 긁었는데 경차만 몰던 아내가 큰 차에 적응을 못해서 차를 빼다가 문으로 상대 범퍼를 쭉 긁었더군요. 아내가 당황을 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신사더군요. 자기가 일하는 중이라 저녁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놀랐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내도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허리를 삐끗해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아버지께 초밥을 포장해서 식사하는 걸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드린 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에 아내가 긁은 저희의 새 차가 보였습니다. 문 쪽을 정말 시원하게 긁었더군요. 뽑은 지 3주도 안 된 차인데. 아내가 운전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새 차를 다치게 하니까 정말 아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아내에게 기분 나쁜 걸 티내면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 이렇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수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아내는 놀랐는지 대낮인데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엄청 보며 나 좀 위로해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정말 영혼을 담아 최선으로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가 괜찮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표정이 아무리 감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끊임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극단적으로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네가 조금만 안 괜찮은 티를 내면 내가 삐져버릴 거야 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사고는 네가 냈는데 수습도 내가 해야 되고 조심도 내가 해야 하는가가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려야 해서 함께 새로 찬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고 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미처 사고 차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말았죠. 내가 새 차를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내 차를 주차 중에 긁었으면 난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엄청 짜증이 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서운하다 이거죠. 저희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는 역시 제가 예상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기껏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새 차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네가 사고 싶은 큰 차 사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미 마음 상해 있는데 위로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미 놀라있을 내가 걱정 안 되고 차만 걱정하냐고. 결정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말은 네가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 네가 미안해야 한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너무 힘든 날을 겪었는데 왜 제가 내지도 않은 사고로 제가 조심해야 하고 사고 뒤처리는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임산부라는 무적의 핑계로 모두 봐주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내는 막 열을 내더니 자기 혼자 갑자기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남녀분들이 싸울 때 자주 겪는 여자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사과해.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착한 남편이 되어 살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늘 수긍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요? 왜 잘못한 거 없이 늘 남자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만 이런 건지 좀 봐주세요. 추가. 이상하게 서러움이 몰려와 부모님 댁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후다닥 써올리고 잊어버렸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있을지 몰랐네요. 모든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모두 제 입장에서 쓴 글이고 제가 기분 상한 상황에서 공감받고자 쓴 글이다 보니 다시 읽어보니까 아내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마냥 착한 사람인데 다 참고 사는 사람처럼 포장이 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사실 아내는 가끔 화나거나 서운할 때 자기도 기억 못할 참아왔던 막말을 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주변에서 천사 같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배려심이 깊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감정에 공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조언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몇몇 부분을 해명 아닌 설명을 하자면 아내는 아예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했습니다. 제가 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는 미안하다고 하고는 쏟아냈던 얘기들 때문이지 사과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전을 빠릿빠릿하게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내는 사고의 대부분은 주차된 차 아니면 벽, 보도블럭 등 주행 중에 내는 사고가 아닌 주차나 다른 것들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존치물들과의 충돌입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공간 지각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하죠. 아내는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극도로 조심스럽고 천천히 운전하는 버릇이 있어서 다른 차들이 답답해하기는 해도 돌아다니는 흉기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가 주행 중인 차량을 사고 낸 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아내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판정된 사건입니다. 아내의 운전하는 모습에 답답해서 다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래도 점점 운전을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수저라고 언급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반응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최근에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자라온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파손되고 이런 거에 그냥 사면 되지, 고치면 되지 이 정도로 쿨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다 처리할 거고 아내가 저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차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거였지. 솔직히 수리비 나가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뒷이야기를 해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서운한 얘기를 또 하게 될까 싶어서 동네 친구를 불러서 소주 한잔하고 털어버리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내용은 차가 아니라 네가 다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차 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기가 건강히 태어나기 위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화해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어제 퇴근해서 저희는 좋게 풀었습니다. 남녀 분란을 조장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제가 순간 폭발하는 서러움에 공감받고자 제 입장에서만 쓴 글이니 비난은 저에게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오해할 만한 소지를 분명 만들었으니 아내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자제해주세요. 아내에게 이 글을 보여줄까 여러 번 생각했는데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삭제는 하지 않고 제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개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공립학교 교사이고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고는 했어요. 본인은 야행성이라서 아침잠이 많대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같은 시간에 잠을 자요. 그리고 저도 아침잠이 무진장 많아요. 억지로 일어나는 거죠. 남편은 점심 가까이에 일어나서 작업실에 갔다가 제가 퇴근할 때쯤 맞춰서 집에 들어오고는 했어요. 집에만 있는 날도 종종 있었고요. 본인은 저녁 7, 8시쯤 왔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6시 전에 저녁 준비할 때 늘 와 있었어요. 아무튼 본인 일에 노력하지 않아 보여서 실망스러웠어요. 게다가 시댁이 노후 대비만 안 되어 있고 빚은 없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마음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돈 벌어오지 않아도 이해했지만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도 내 꿈을 이루기까지 자는 시간 빼고 공부했다. 나는 당신이 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고 휴일마다 나랑 늘 함께 보내려는 것보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당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몇 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땐 너와 신혼을 즐기고 싶었고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였다. 너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나는 다른 일정이 생겨도 주말은 너랑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주말에 일 빼고 너랑 쉬려고 노력한 거였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일 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마음을 아느냐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라니. 신혼이라 같이 보내고 싶은 것은 알지만 아침에 늦잠 자면서도 일찍 집에 들어오고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해서 노력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게다가 남편이 나이도 많아요. 내년이면 40이에요. 이러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성공을 못 이루고 끝날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불안한 건지. 나는 나를 사랑했다면 아내에게 빨리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남편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걸까요? 추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끝으로 이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정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변명, 고작 1년만 취미생활 하지 말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싫다고, 취미생활은 할 거라고 고집부리는 모습, 아내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는 건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건지, 네, 저녁 제가 했어요. 요리하면 남편이 설거지하기로 했었는데 설거지를 하도 안 하고 미뤄서 제가 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힘들고 설거지하기로 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더 힘들다며 1년간 내가 요리했으니 앞으로는 남편한테 요리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고집부리네요. 그 전에도 집안일 분담하자고 해도 왜 정해놓고 하냐며 버럭 화내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아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당분간 남편 뒷바라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결혼 후에 시댁이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고 빚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담되는 말들이 오고 가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님 친구들이 이제 일 그만하고 용돈 받아 쓰라고 했대요. 시어머님은 아직은 벌 수 있으니 10년 후에나 도와달라 하시는데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갖다 주는 돈도 없었고 남편이 쓰는 돈만 수천만 원이었고 빚만 늘어나고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이를 낳으면 10년 후에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10년 후를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어요. 카드값이 밀리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해하더니 제 남동생에게 야, 나는 너네 누나가 기다려줄 줄 알았다 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를 놀리는 남편입니다. 수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도 묵묵히 기다렸기 때문에 나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다려주지도 않았다고 나에게 뭐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전에 바람을 폈던 사실을 불과 2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집에서 같이 지냈었는데 주중에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여자 집에서 자고 왔더라고요. 저 만나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였나 봐요. 그 전에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물어보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고 변명을 해서 제대로 묻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친한 친구가 그랬대요. 나도 빚 3억이나 있다. 누구나 다 빚 안고 사는 건데 네 아내가 예민하다. 여자 문제는 결혼 전에 여자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와이프가 너무 예민한 거다 라고 그랬대요. 남편 생각에도 제가 너무 예민하대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이렇게 예민할 줄 알았더라면 결혼은 생각해 봤을 거래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니 마치 제 탓인 것처럼 그냥 다 놓고 혼자 지내려고요. 그게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조건 안 따지며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늘 내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런 말 하시는 게 속상하다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저에게 화내요. 자기가 바람 펴놓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일로 뭐라 한다며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화내고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이 너무 상처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